올여름 전 세계를 강타한 게 기상이변이죠. 우리나라엔 역대급 태풍에 미국엔 산불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호주에선 50도가 넘는 온도가 뉴노멀이라고 하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어느 때보다 빨리 녹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후 불안이라는 신종 우울증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좀 무서운 생각에 특히 더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사실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 전 세계가 모두 함께 온실가스 좀 줄여보자.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졌다. 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가 파리 협약을 맺고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후진국이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온실가스 감축 무조건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까지 어려워져 고민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한국도 IMF가 터졌던 1998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 이후 무려 22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3.3%의 성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고민에 빠진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무기로 들고 나온 두 개 중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세에 편승한 그린 뉴딜입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고요. 한국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25조였는데요. 이 두 뉴딜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금액이 이 금액의 거의 8배이자 대한민국 2019년 국세 수입 293조의 절반을 넘는 무려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이 분야에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산업을 밀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자, 그린 뉴딜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3개가 중점 추진 과제인데요. 2025년까지 투자되는 예산이 73조 4천억 원에 일자리는 약 66만 개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역대급 투자 소식이 밝혀지자 당장 반응이 온 곳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린 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하는 기업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던 한화솔루션은 주가가 3배 급등했고요. 뉴딜 붐에 효성그룹 시총은 6개월 새 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중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수소차 만들고 있는 현대차 주가도 9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정부가 디지털과 뉴딜 기업을 밀어주겠다 선언을 했고 주가도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음에 고민해야 할 일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겠죠. 이제 와서 뒤늦게 주식을 좀 투자하자니 걱정도 되고 테마주라고 하면 뭔가 반짝 올랐다 내릴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 성장 사업 초기에도 풍력에너지, 발광다이오드, 태양광, 2차 전지 등 테마주의 수익률이 6개월 기준 63.6%, 1년 기준 86.7%에 달했었거든요. 이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2배 이상 크게 뛰어넘었었죠. 그렇지만 임기가 끝나가며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하락세를 탄 경우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선뜻 투자하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 전 세계적인 대세가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요.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뉴딜 펀드입니다. 정부가 그냥 정책을 추진하겠다 여기까지만 내놓은 게 아니라요. 추진하는 정책에 투자의 기회를 주겠다 나선 것이죠. 같이 투자하고 정부와 수익도 나눠 가지자는 건데요. 정부 입장에선 160조를 투자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라 민간에서 자본 조달해서 좋고요. 민간 입장에선 정부가 하는 것이니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수익률이 3% 정도라고 하니 여기까지 들어도 솔깃한데 더욱하는 건 혹시라도 투자 금액에 손실이 나면 손실분을 정부 돈에서 먼저 되겠다는 조건까지 붙었다는 겁니다. 뉴딜 펀드에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정책형 뉴딜 펀드를 보면요. 정부가 7조를 대고 민간에서 13조를 모아서 20조 규모로 조성하는데 민간 펀드의 후순위 출자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10% 정도는 위험 부담을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두 번째,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 분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투자 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 9%의 세율을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요즘 소득 높은 분들은 세금이 거의 40%에 육박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혹할 수 있는 뉴스겠죠. 나머지 하나는 민간 뉴딜 펀드인데요. 이건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발굴해서 펀드를 만들고 민간 투자 자금을 대는 거죠. 아니 요즘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성공하신 분들 많은데 나는 그것도 못했으니 나라에서 명운을 걸고 하는 뉴딜에 한번 걸어봐? 이 생각으로 당장 돈을 좀 모아볼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할 점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진짜 이 그린이라는 게 대세가 맞을까? 전망은 있나?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린이 대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2019년 12월 그린딜 발표를 통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10년 단위로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만든 영국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차곡차곡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했고요. 미국은 연방정부가 파리 협정을 탈퇴하기로 선언하긴 했지만 트럼프 할아버지 대신 바이든 할아버지가 당선되면 그린 정책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고요. 뉴욕시는 이 와중에도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린펀드 자체도 이미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IMF는 아프리카 등 후진국 지원을 위한 그린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었고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발행되던 그린펀드도 2014년부터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의 글로벌 IB가 합류하며 규모가 확 커졌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가 연기금의 사회 책임 투자 수요가 늘면서 민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린본드 발행이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금융위기 직후 10에서 30억 달러에 불과하던 전 세계 그린본드 발행액은 2019년 2,577억 달러, 우리 돈 310조로 10년간 100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린본드 발행 규모가 높죠. 한국은 전 세계 발행 규모의 0.2%를 차지하는 것처럼 비중이 미미했습니다. 돈만 흐르는 게 아니라 회사들의 경영도 친환경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바클레이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는 넷 제로뱅크를 사업 목표 최우선으로 두고 화석연료 섹터에는 투자 금액을 줄이기로 했고요. BNP 파리바도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사회 책임 투자를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JP모건도 화석연료 사용 기업에는 대출을 안 해주기로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2019년 말 10년간 7,500달러, 872조 원을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선언한 상태고요. 이쯤 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니 투자해도 괜찮겠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분야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손실을 보면 우리가 먼저 볼게 손까지 내밀어주니 가입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먼저 원금 손실과 수익률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금이 떼일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출자금과 후순위 대출을 넘어설 정도로 투자 손실을 입으면 그때는 우리도 원금을 잃을 수 있죠.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안정성을 더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원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처럼 위험 분담 장치가 전혀 없는 투자는 아니겠지만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죠. 뉴딜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도 배당 소득을 감면해 준다고는 하지만요. 기업이 배당을 해야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겠죠.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없으면 배당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뉴딜이라는 것이 결국 대기업이 자리를 잡은 뒤 앞장서서 이끄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제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민간기업의 수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미래비전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점도 이런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데요.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려면 결국 정부의 규제 고삐가 확 풀려야 하는데 정부 규제가 얼마나 풀릴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기업 타다가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 했던 것이나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성과가 나는 것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도 미리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뉴딜 인프라펀드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설에 투자해서 그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투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펀드 만기가 지나치게 길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인프라라는 게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투자 수익성에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펀드는 이미 삼성자산운용에서 뉴딜 코리아 펀드 출시를 선언했고 뒤를 이어 미래에셋도 관련 ETF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책형 뉴딜 펀드는 내년 초 개시된다고 하니 출시 자체는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회사가 포함될 것인가인데 아직까진 예시로 열거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사업군만 적혀 있어서 직접 어떤 기업과 사업에 투자될 것인가가 아직 좀 모호한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석연료 안 쓰는 테슬라가 수십 년의 비전으로 미래를 바라본 끝에 미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쓰는 대표회사죠. 미국의 엑소모빌의 주가는 70달러대에서 30달러 중반까지 떨어지며 92년 만에 미국 우량기업만 모아놓은 다우존스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세가 친환경으로 흐르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이 포함된 이 뉴딜 펀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 2년 단기의 수익처로 뉴딜 펀드를 바라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와 전 세계, 지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밝혔듯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흐르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업으로 흐른다면 돈도 벌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도 더 늘어나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더 윤택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게 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뉴딜펀드 가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신지은의 경제백과도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